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안녕하세요.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자, 오늘 시장을 좀 복귀해 보시고요. 내일의 시장에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선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전문가가 또 제시하는 히든 공략주를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도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출연할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바로 명동고래 전문가님 되겠는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노란톡방 들어간 링크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출연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를 보는 주식시장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흐름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또 매도를 하게 되면서 코스피는 좀 흐름이 상승세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2600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정말 높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코스닥 연고점 경신이란 키워드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이러한 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었던 것, 단연코 바이오의 강세, 그리고 2차 전지의 질주가 강한 하드캐리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 2위 2차 전지 화력이 좀 집중되게 되면서 지수도 동반 상승하는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살펴보시면 밑에도 보이죠? 에코프로 BM, 포스코그룹주, LNF가 정말 MVP로 2차 전지 내에서도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종목들이었는데요. LNF의 그럼 일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면서 이 종목은 그 기대감으로 오늘만 17%나 급등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LNF에 대한 관심이 많은 가운데 대형 증권사와 이전 상장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매도 잔액 정리 목적이 큰 것 같다라는 것이 큰 명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LNF 측에서는 공시를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을 검토 중이나 현재는 또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라는 것이 공시를 통해 이야기를 했고요. 향후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로 다시 한번 재공시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1개월 이내 혹은 또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되는 그 시점까지 이 기대감으로 LNF는 과연 주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 점 시장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의 특징주들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배터리 시장 성장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시간 외에 꿈틀꿈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사비캠 보겠습니다. 6%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 외에도 성일 하이텍도 역시나 오늘 보시면 3%대 강세로 거래를 마칩니다. 가온칩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테슬라, HW 5.0 칩 파운드리 물량을 좀 확보했다라고 하면서 시스템 반도체 테마 내에서도 시간에 가온칩스가 6%대로 강세 연출이 됐고요. 밑으로 보시면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동훈 아나텍 그리고 프로 2000 각각 4%, 3%대의 강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들썩이는 섹터들 눈여겨보시기 바라면서요. 오늘자 어떻게 해석해봐야 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 한마디는 이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오늘 시장도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장 한마디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네, 오늘 이런 신문에 기사가 나왔죠. 황제주 에코프로 110만 원도 돌파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죠. 한 10만 원대 올 초만 하더라도 그 정도였는데요. 110만 원이니까 약 11배 정도가 시총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올랐습니다. 이런 놀라운 질주 속에 숨어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러면은 바로 그것이 실적이 따라주는 고성장주는 저평가되었을 때 굉장히 무섭게 크게 오른다. 특히 그 선도주는 엄청 크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에코프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이슈할 때 들어보도록 하고요. 한마디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가져오신 것은 실적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실적 수반 고성장주에 집중 투자를 좀 하자라고 하신 건데요. 네. 자, 고성장주의 실적주는 에코프로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들고 오신 걸까요? 네, 이 실적 수반 고성장주야말로 굉장히 주가가 안정적으로 길게 크게 납니다. 우리가 이 조선주 옛날에 한번 크게 날 때도요. 한 4년에 걸쳐서 길게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실적 수반 고성장주에 대한 집중 투자가 수익률을 오르는 데 가장 핵심적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에코프로 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바로 이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로 가져오신 게 에코프로 관련한 기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어제도 제가 또 오프닝 때 말했던 종목 황제주 110만 원도 돌파가 됐다. 이 종목을 또 가져오셨던 기사에 대한 내용은 실적주기 때문이다라고 또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또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도 섹터, 유망 섹터를 이야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가 결국 많이 올라간 거, 또 에코프로 형제주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의 BM까지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황제주에 어떤 등극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실적도 굉장히 고성장했는데 그 가치를 못 알아본 기관이나 외국인이 결국은 공매도를 쳤단 말이죠. 그래서 스퀴즈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플러스 수급이 동시에 변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사람들이 겁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상승 여력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보면은 MSCI 편입도 이제 곧 있고요. 또 전기차 ETF가 계속 편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상승 여력이 상당히 더 크게 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는 앞으로 좀 더 잘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충분하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의 주도 섹터, 유망주 어떻게 뽑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네, 이 주도 섹터는요. 저는 뭐 계속 그동안에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2차 전지의 3대 섹터가 핵심 주도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네. 2차 전지의 3대 섹터라 그러면 첫 번째는 원재료 섹터, 뭐 리튬이라든가 수산화리튬 같은 이 광물 섹터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극재. 이것이 또 자동차에서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크고 핵심적인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쪽. 장비 중에서도 이제 전극 공정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장비 쪽이 3대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기타 뭐 나머지 섹터도 많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좀 부차적인 그러한 섹터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 원료 양극재 장비에 이 3대 섹터가 빅사이클 국면에 들어가는 2차 전지의 핵심 주도주 섹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보면은 밸류 체인이 완성된 기업들이 약진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밸류 체인이 가장 잘 완성된 것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포스코 그룹이거든요. 이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하는 이 그룹인데, 이 양대 그룹이야말로 원재료로부터 양극재리까지의 전 과정의 모든 그 밸류 체인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원가도 낮출 수 있고 실적도 좋아질 수 있는, 그래서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배터리 3사의 자금 조달의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번에 LG엔솔 같은 경우는 14조 자금 조달이 됐죠. SK온도 12조 조달이 되겠습니다.
이 조달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뭘까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 투자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다음에 또 장비 발주도 굉장히 늘어날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고금리하에서 본격적인 성장 S 사이클의 초기 국면에 진입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여러분들이 다른 주도주하고도 조금 다르게 슈퍼 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하는 관점에서 또 그것도 성장 초기 국면에 있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테마주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원료와 양극재, 장비 이 3대 섹터를 눈여겨보자 이야기 좀 잘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유망주 보시니까 LNF, 저도 사실은 오프닝 때 LNF를 네네. 눈여겨봤거든요. 예. 저와 같은 맥락으로 좀 보고 계신 것 같은데 LNF는 어느 부분이 좀 긍정적일까요? 네, LNF는 제가 봤는 것이 그동안에 참 주구장창 내리면서 다른 거 양극재 신나게 갈 동안에 네. LNF만 원래 4대 천왕에 속했는데 4대 천왕은커녕 4대 뭐 궁녀가 되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렇게 찌그러져 있던 주식인데 이 주식이 이제 본래는 원래 그렇게 찌그러질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밸류 체인이 좀 약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제대로 값을 못 받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기본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은 2026년에 양극재 30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그 비전과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계산해 보면 매출액 기준으로 약 톤당 한 6천만 원 잡으면은요. 지금 그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매출 18조에 영업이익 1조 4천억 나와요. 그러면은 3년 후에 예상 시총은 한 28조 됩니다. 퍼 20배 잡아줘도. 그러면 지금보다 한 4배 정도 되거든요. 그럼 4배 앞을 내다보고 갈 만한 주식이거든요. 근데 왜 그래 그동안에 지독하게 못 갔냐 하면은 밸류체인이 조금 약하다는 거하고 공매도가 계속 많았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 이번에 이제 제대로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공매도를 조금 누를 수 있는 거래소 상장 이전 추진 공시가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공매도의 압력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 크겠고요. 그게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미국의 IRA 법안에 수혜다는 겁니다. 이 IRA 법안을 보면은 FTA 체결국에서 생산하는 것도 다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보조금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 보조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좋은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그동안 숨겨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그동안에 조정받았던 의미에서는 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모멘텀 좀 너무 많네요. 참 많기 때문에 유망주로 또 LNF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문가님이 픽했던 기사와 섹터 유망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명동고래 전문가님과 좀 함께 또 계속해서 방송 끝나고도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명동고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힌트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뭐 저는 2차 전지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2차 전지에 관련되는 주식인데요. 첫 번째 힌트는 단결정 양극재로 배터리 3사를 공략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알쏭달쏭하실 것 같아요. 첫 네. 번째 힌트는요. 네. 배터리 3사 공략하는 단결정 양극재, 과연 어떤 것일까요? 종목에 대한 종목명 아시는 분들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네모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세요. 들어오신 뒤에 종목명 맞추시면 추첨 통해 커피 쿠폰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온라인 무료 방송 명동고래 전문가님이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어떤 주제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무료 방송 주제는 어떻게 될까요? 네. 무료 방송 오늘 주제는요. 지금 중국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중국 시장 때문에 사실 지금 보면은 지수는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것 같지 않은데 종목들을 보면은요. 거의 3분의 2 되는 종목들이 전부 다 빠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3분의 1만 간신히 플러스가 나면서 종목별로 보면은 하락 종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불안한 중국 경제에 있어 갖고 결국 탈출구는 뭐냐 했을 때 고성장 실적주 중심으로 지금 주도주가 계속 흐른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성장 실적주 중심의 주도주 재편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설정될까? 그래서 차트 이래 보고 바닥이다 싶은 거 종목 골랐을 때 요즘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원인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고성장 실적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주도주 재편 시나리오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장 실적주의 주도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좀 몇 가지로 저희가 추려볼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면 온라인 무료 방송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받으릴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부터 남겨주세요.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가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상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저희 QR코드 열어놓겠습니다. 지금 QR코드 네모난 거 보이시죠? 핸드폰 카메라 기능 누르시고요. QR코드 들어오세요. 스캔하고 8479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봐드리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는 네온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 27,000원의 비중 10%입니다. 피프티 주식이라고 추천받아서 샀는데요. 최근 분쟁 문제로 주가가 연일 하락입니다.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 의견 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피프티 워낙 또 좋아했던 저도 그룹이기 때문에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주가는 좀 연일 하락 중 15,690원이 오늘 종가입니다. 전문가님, 이거 좀 어디서 손절하는 게 가장 베스트일까요? 네, 이 그레디언트 같은 것을 이제 50/50 재료 때문에 이제 샀다 이러는 건데, 그래서 재료주는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이익 성장이 기반이 되면은요, 좀 주가가 밀렸다 하더라도 시간 기다리면 반드시 그 수익이 나서 이익권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재료빨로 이제 돼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는 반등이 미미하고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뭐 손실을 보고서라도 손절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은 이게 뭐 이익도 잘 내고 이러면 좋은데 원래 1분기도 27억 적자 났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이 별로 없지 않는가. 물론 작년까지는 실적이 조금 괜찮았고요. 그다음에 재무구조는 비교적 괜찮은 편이긴 한데 결국은 재무구조 좋고 자산가치 있다고 잘 오는 거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익을 계속 낼 수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익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뭐 하루 이틀 장중 반등 나올 때 물량을 정리하고 교체 매매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을 좀 정리하자 최대한 빠르게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아쉽게도 좀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로이짱님의 TYM 5,760원 비중은 한 10% 정도 됩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모나리자도 있는데 오늘은 TYM 봐드릴게요. 로이짱님의 지금 종목 전문가님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떤 부분들이 좀 중요할까요? 네, TYM은요 최근 1년 사이에 5,760원 정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오래전에 그쵸. 한 2, 3년 전에 샀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착오된 어떤 숫자를 말씀해 주셨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옛날에 샀다 그래도 문제고요. 최근에 샀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TYM은 사실 저한테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 주식 계속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시총이 3,400억인데 반해서 뭐 영업이익을 1,200억 내고 순이익을 980억 작년 냈기 때문에 뭐 그 기준으로 보면 퍼가 한 뭐 너댓 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래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 종목은 오히려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 판단으로는 이런 주식은 통상적으로 주가 잘 못 오른다. 저는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농기계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소형, 중소형 트럭도 중심이거든요. 그럼 중소형 트럭 때문에 실적이 작년에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이 왜 좋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항상. 그리고 실적의 지속성이 계속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게 좋았던 것이 코로나 구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뭐 텃밭 가꾸기 이런 것 때문에 소형 트랙터를 많이 사서 농사를 많이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트랙터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매출은 좀 줄기 시작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실적이 좋았던 것이 작년 한 해 좋았고요. 그것이 반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좋아질까 했을 때 앞으로는 별로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최소한도 조금 더 나빠지거나 아니면 정체 수준에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주가가 좀 저평가됐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참 오르기 쉽지 않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대형 트랙터 쪽으로 그러면 중소형 트랙터는 수요가 줄었으니까 대형 트랙터에서 뭔가 돈을 한번 벌어보자. 이래도 여기는 존 디어라고 하는 세계 절대 강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 드러난 재무제표상의 수치로만 보면 좋아 보이나 사실상의 성장성은 거의 소멸돼가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주가는 귀신같이 그걸 알아봅니다. 미래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미래를 향해서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주식은 매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짧은 반등, 하루 이틀 반등 주면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반등 주면 좀 탈출하자라는 전략을 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하는 시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애교 뿜뿜 어피치님 사연입니다. LG전자고요. 15만 2천 원에 20% 비중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인 것 같죠? 자, LG전자 지금 좀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LG전자는 사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종목 중에 하나다. 여기에 동의를 하시나요? 뭐 자식한테 물려줄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나 뭐 그래요? 괜찮은 네. 주식입니다. 괜찮은 주식. 그러나 자식한테 물려줄 만큼 세계적인 경쟁이 있을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거는 이제 조금 오래 갖고 있어도 되긴 한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요.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것을 맨날 적자 받는데 그거 때려치우고 이제 전장에다가 집중하고 있죠. 전기차 중심의 전장에 집중하기 때문에 방향은 잘 잡았다. 혁신의 방향은 잘 잡았다. 그러나 과연 이 전장은 경쟁력도 좀 치열할 텐데 여기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뭐 쉽게 팔 필요는 없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상당폭 상승 여력은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자식한테까지 물려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보유 전략을 좀 가져가시면서 한 20만 원 정도 이 정도까지는 뭐 시간 기다리면은 충분히 상승할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상승은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담이지만 우리 명동고래 전문가님은 자식에게 물려준다면 어떤 종목을 좀 추천해 주세요? 네, 제가 자식한테 물려준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거, 그다음에 포스코 지금 너무 잘 퓨처엠 가서 같은 그런 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2차 전지는 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20년은 성장 사이클을 계속한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네. 왜냐하면 전기차 앞으로 결국 100%다 바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하늘에 뜨는 드론도 전부 다 또 UAM 같은 것도 많이 탈 텐데 거기도 전부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배도 배터리, 그다음에 앞으로는 비행기도 배터리, 뭐 탱크도 배터리, 뭐 집에
삼성에서 말이죠. 1가구 1로봇시대를 열겠다 네. 이랬거든요. 그러면 집에 뭐 가사 서비스 로봇을 한 대씩 다 때리고 있다면 네. 거기도 배터리를 다 넣어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에 그러니까 세계 톱이 기업이 될 만한 기업은 물려줘도 된다 이렇게 그게 생각하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다. 그렇죠. 포스코 네. 홀딩스뿐 아니라 뭐 포스코 퓨처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 그러니 에코프로 그룹 두 종목,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 두 종목, 그 정도가 물려줄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 카메라 보시고 2차 전지요 영원하라 한번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차 전지 영원하라. 영원하라. 좋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히든 공략주 여러분들 공략주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아마 여기서 정답이 있지 않을까 또 생각도 드는데 한번 노란 쪽방에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또 종목 상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밀 종목입니다. 미래나노텍이요. 26,000원에 5% 본방사수 하겠습니다. 우리 해밀님 보고 계시다면 하트 날려주세요, 댓글로. 자, 미래나노텍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손실권에 약간 있는 종목이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 손실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전문가님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미래나노텍은요 기본적으로는 좋은 회사입니다. 시총이 한 7,800인데 다만 이제 작년 실적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죠. 영업이익 97억에 순이익도 적자가 나왔고요. 원래 1분기는 약간 흑자가 나왔지만 뭐 그리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의 전망은 비교적 밝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수산화 나트륨을 정제하는 인가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규모가 얼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분석할 때는 핵심 포인트를 잘 찍어야 돼요. 그냥 차트 모양이 이쁘다 안 이쁘다 뭐 이딴 거라든가 아니면 뭐 실적이 좋니 안 좋니 그거는 벌써 과거에 다 드러난 수치인데 미래의 투자 포인트와 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수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 미래나노텍의 핵심은 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수산화 이트리움 4만 톤 가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요거예요. 딴 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4만 톤에 대해서 한 6천만 원 전에 잡아보면은요. 한 2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몇 천억 정도? 한 2, 3천억 정도 이렇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규모란 말이죠. 그러면은 다만 이 분야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시세가 크게 날까 했을 때 저는 크게 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수산화 나트륨 인가공 사업이 무슨 대단한 기술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쪽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술력의 차이도 있어요. 기술력이 아주 인가공을 한다 하더라도 이걸 정제를 잘하는 거는 기업과 좀 못하는 기업, 기술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 미래나노텍 같은 거는 여기서 탁월한 기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경쟁도 좀 치열하고 이러니까 시세를 크게 보기는 좀 어려운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한 3만 원은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돌파하게 되면 적당히 분할 매도 전략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알겠습니다. 미래나노텍에 대해서 여기까지 좀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황소님의 필명을 가지고 계신 분의 사연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S 동서 41,000원에 35% 비중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필명이 황소예요. 뭔가 쭉 우직하니 들고 가실 것만 같은 지금 상황입니다. 41,000원이면 좀 소실권에 있는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은 이 종목 어떤 건가요? IS 동서는 기본적으로는 건설 쪽에서는 무지하게 좋은 기업입니다. 무지하게 좋은데 지금 건설이. 저도 뭐 옛날에 좀 좋았을 때는 이 종목을 갖다가 상당히 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뭐 미래에 대한 성장 동력도 조금 확보하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아마 주가가 박살났을 겁니다. 성장 동력 쪽에 보면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또 부산에서 그 광안리 쪽에 뭔가 그 여러 가지 그 뭐 케이블카 사업 이런 것도 이제 추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또 폐기물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건설 쪽의 사이드를 확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본업이 건설업이기 때문에 건설주는 상당 기간 좋지 않다. 이렇게 봐서 주가가 반등이 크게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폐배터리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반등을 일정 수준은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적당한 수준의 반등, 예를 들면 뭐 한 60일선 정도 이런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그 정도 선에서는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IS 동서에 대한 또 피드백 들어봤고요. 또 2분의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루미님, 필명이 귀여워요. 두루미도 아니고 뚜루미님. TSI요, 13,830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해서 종목 상담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네요. 봐드려야겠습니다. TSI,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다라고 좀 보세요. TSI는 조금 많이 올랐네, 그죠? 네. 기본적으로 업황은 괜찮은 건데요. 쭉 올라서 전고점 가까이서 음봉을 크게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좋게 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 필요는 별로 없다 생각이 들고요. 수익권 정도면은 정리하고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시세가 크게 나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섹터에서 1등주는 아니거든요. 그런 주식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다만 이렇게 내려갔을 때 따라가 팔 필요는 없고요. 이런 것들은 반등을 좀 주면 정리하는 쪽으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리에 대한 또 교체 매매 전략 또 얘기해 주신 만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종목 상담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더불어서 히든 공략주 탑5 저희가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자, 명동고래 전문가님의 히든 공략주 탑5 중에 2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탑 머티리얼 종목인데요. 7월 13일에 매수한 이래로 최고가 대비 수익률은 27.06%를 기록했고요. 대보마그네틱은 7월 6일에 또 매수를 했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0.00%.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수익률은 아직도 미비한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요 탑 머티리얼즈는 추천드리고 나서 네, 그럼 제가 먼저 전문가님 말을 네. 해도 되겠죠? 네네. 첫 번째로 볼만한 거는 탑 머티리얼 종목부터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이 27%대로 고가 기준으로 껑충 뛰어오른 종목이긴 한데요. 아까 또 너무 이제 얘기하고 싶으셨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바이크를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네, 탑 머티리얼즈는 참 괜찮은 그 장비주예요. 2차 네네. 전지. 한 27% 정도 수익이 났는데요. 상한가 한 번 폭 정도 오늘까지 먹었는데 요 탑 머티리얼즈는 기본적으로 어떤 회사냐 하면은 이 설계부터 시작해서 2차 전지의 그 공장을 돌리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갖다가 완전히 풀코스로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상당히 고난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비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보아야 될 그런 장비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9일 날 약 70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요. 이게 내년 2월까지 전부 다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 700억의 어떤 매출이 일어난다는 소리죠. 그것뿐 아니라 이 회사는 353억에 상당히 그 적극적인 공장 설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출이 한 1,000억 이상 늘어날 것 같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최고 가격 정도 막 장중에서는 뚫었었는데요. 여기에서 팔 필요 없습니다. 이건 또 서로 하루 이틀 조정받아도요. 얼마든지 조정을 쉽게 견딜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지금 성과나 여러 가지 상당히 안정적 성과를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하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탑 머티리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또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2차 전지와 영원하라 아까도 외쳐주셨기 때문에 포스코 그룹주 좀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맞죠? 네, 좋아지죠. 그럼 이제 좋아질 거다 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전략 잡아주세요. 네, 이 포스코 퓨처엠은 가장 좋은 점이 바로 포스코 그룹의 어떤 밸류 체인이 완성된 기업이다 하는 것에서 그 미래의 성장성을 우리가 안정적 성장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드릴 수 있는데요. 제일 여러분들이 안정적이고 장기 성장이 확실한 거 이거는 에코 프로그룹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포스코 그룹 이 두 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스코
그룹 중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데 양극재만 또 생산하는 게 아니고 음극재도 동시에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를 갖다가 수주하는 입장에서는 양극재, 음극재 동시에 하니까 상당히 수주하기가 좋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는 돈도 자금도 풍부하기 때문에 공장 설비가 대거 필요할 때는 얼마든지 자금 투입이 쉽다는 겁니다. 이미 1조 2천억의 유상경제를 해놨고요. 공장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지금 설비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다가 특히나 지금 100조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한 기업이 100조 수주 잔고 갖고 있는 기업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게 극히 초기 단계인데도 벌써 100조 수주했다면 미래의 성장 가치는 담보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뭐 2030년까지 100만 톤 정도의 양극재를 생산하겠다 그러니까 플러스 음극재도 들어가죠. 이 100만 톤이라고 하는 규모는 정말 큰 거거든요.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양대 축을 형성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신고가를 뚫고 신나게 가고 있는데요. 뭐 팔 필요가 전혀 없죠. 팔 필요가 전혀 없고 전번에 제가 유망주로서 말씀을 드렸던 주식인데요. 계속 보유 전략 가져가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앞으로 한 3년 들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보유 전략을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저 리뷰 드려봤고요. 이어지는 에코프로 BM도 뭐 마찬가지로 계속 보유하세요 라고는 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덧붙여서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네, 에코프로 BM은요. 뭐 에코프로 BM도 당연히 팔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에코프로 BM도 계속 보유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우선 에코프로 BM 같은 걸 보면은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는 에코프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양극재 밸류 체인의 또 최상단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공매도에 지금 그 공매도의 어떤 그 공격을 계속 받고 있는데요. 이 공매도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매도는 주식을 다시 사놓아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틀 양봉이 크게 뻗었죠.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앞으로도 이 주식은 쉽게 무너질 기업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은 뭐 에코프로보다도 오히려 이틀 동안에는 더 세게 치고 나갑니다. 더 세게. 왜냐하면은 전고점 32만 원이 뚫려버려 갖고요. 이제는 공매도 친 세력들이 전부 다 이제 갔다가 다시 상환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공매도들 이번에 아마 어쩌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막 자살자도 한두 명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치명적 일이 벌어지고 났을 때는 꼭 뭐 불행한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공매도를 친다는 것은 대개 롱숏 펀드를 중심으로 한 헤지 펀드들이 치는데 이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익률이 몇 프로 떨어지면은요 헤지 펀드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수급 측면에서는 앞으로 더 세게 치고 나갈 주식 아닌가 하는 것이고 뭐 기본적인 실적 전망으로서도 앞으로 대단한 실적 전망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한 실적 전망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보유를 하고 있어라. 하지만 또 공매도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염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눌렸는데 뭐 대규모 수주 소식 등이 있어서 그동안에는 6월달 말에도 쭉쭉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였죠. 숨고르기 장세로 좀 봐도 괜찮은 걸까요? 네, 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의 조정 같은 것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조정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뭐 설악산을 예를 들어 등장한다고 쳤을 때 처음 출발할 때부터 끝까지 계속 달리기만 하면은 중간에 가다 죽죠. 그래서 적당한 언덕에서 좀 쉬었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해야지 오래 길게 갈 수 있어요. 딱 요 주식은 지금 정도가 딱 조정받을 정도의 마디쯤 왔어요. 그래서 좀 쉬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잘 갈 수 있다. 다만 요 쉬어준 결정적인 모멘텀은 12전환 물량이 좀 나온다. 이런 것들인데 12전환 물량 많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물량을 충분히 소화할 만큼 회사의 실적과 이런 것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여기는 뭐 아주 좋은 적당한 중간에서의 숨고르기 조정 장세를 받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네요.
다음으로는 이 종목 좀 살펴보겠습니다. PNT 종목인데요. 꿈틀꿈틀 저점을 높여가면서 예쁜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 여기 섹터도 참 좋은데 이 흐름들 PNT 오늘에 빠진 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죠? 살실현?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극재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종목 좀 빼고는요. 약간의 조정 같은 것을 전부 다 좀 받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2차 전지 쪽에서도 양극재 관련 기업, 그다음에 소재 관련 기업 이런 핵심주 몇 개 빼고는요. 전반적으로는 조정을 좀 꽤 받았습니다. 이 차트를 보셔도요. 뭐 잠깐 이 정도의 조정은 뭐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조정, 1% 조정인데요. 뭐 이렇게 꽤 바닥에서 많이 흘렀잖아요, 이것도요. 이것도 제가 추천드리고 나서 시세가 크게 났죠. 났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아주 이쁜 조정이다. 이뻐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파란 게 이렇게 조금씩 끼어야지 알록달록한 게 굉장히 이쁘죠. 이런 조정은 아주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는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차트입니다. PNT에 대한 차트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S 저희가 봐드렸고요. 히든 공략주에 대한 힌트 아까도 좀 첫 번째로 드렸던 건 단결점, 양극재, 배터리 3사를 공략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종목명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올려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힌트 들어갑니다. 자, 단결점, 양극재, 배터리 3사를 공략하자. 이게 단어가 다 어렵거든요. 네. 좀 쉽게 만약에 힌트를 주신다면? 네, 이 단결정은요 상당히 좀 고급 기술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단결정을 갖다가 양극재로서 이제 배터리 3사에 다 공략을 추진한다 그러면 상당히 기술력이 이미 높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기술력이 높은 이러한 그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전망이 좋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힌트도 알려주세요. 네, 두 번째 힌트는요. 2027년 정도에 만일에 이 회사 주식을 갖다가 매도를 한다면은 시총이 한 얼마쯤 가격에서 매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얼마큼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27년에 양극재는 약 25만 톤 정도의 공급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지금 현재의 그 양극재의 금액으로 대충 꼽아보면요. 2027년에는 한 15조 매출에 영업이익 한 8% 잡아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것은 지금 시총으로 따져보면은 어떨까? 그러면은 영업이익 1조 2천억에 영업이익 기준 펄을 한 20배 정도 잡아주면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로 고성장 기업 같은 거는 30%까지도 잡는데 20% 정도 이렇게 보수를 잡아보면은 시총 한 24조 정도 나옵니다. 시총 24조. 그러면은 지금이 6조가 조금 넘어요. 그러면은 한 4배 정도 상승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 비해서 4배 정도 올라가는 가격 수준이 목표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대략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는 갖지 않을까? 그래 싶네요. 네, 코스모 여기에 또 어포스트로피가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힌트라고 하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히든 공략지로 넘어가서요. 정답이 무엇인지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히든 공략주 코너로 넘어왔습니다. 첫 번째 힌트, 단결정 양극재 배터리 3사를 공략한다. 그리고 두 번째 힌트 좀 볼까요? 두 번째 힌트, 2027년 코스모스 빌땐 시총이 24조라는 건데 일단 세 번째 힌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힌트 더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세 번째 힌트는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 리튬 및 히토류 광물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요 리튬 광물 자원 추진한다 그러면 요즘 주가 잘 가고 있죠. 금량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참 대단하게 움직이는데요. 요 사업을 광물 자원 쪽도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의미 있죠.
아까 제가 첫 번째 힌트에서는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양극재를 공급하는 기업 중에서 그러면은 동시에 리튬 및 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은 뭔가? 이렇게 찾으면 좀 쉽지 않을까요? 미국 핵심 광물 개발 덕좀 좀 보는 건가?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신, 코스모신 소재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코스모신 소재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분들은 종목 상담을 또 올려주고 있고 LNF도 뭐 있었고요. 뭐 다양하게 의견들이 있네요. 코스모신 소재가 좀 대체적으로 많은 분위기인데요. 만약에 코스모신 소재가 맞다면 코스모스 노래 한 소절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문가님? 자, 정답이 맞으면 노래 한 소절을 제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가 정답인가요? 맞습니다. 와. 네, 코스모스 한들한들. 거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대요. 네. 자, 코스모신 소재 종목에 대한 또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왜 히든 공략 줄까요? 네, 이 코스모신 소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요. LG 이번에 화학에 한 3천억대 공급 계약을 맺었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니 LG 엔솔에 공급해야지 LG 화학에 공급한다면은 그거 뭐 뒤처지는 거 아니야? 뭐 얼마나 못 믿었으면 LG 화학에 공급할까? LG 엔솔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 많지만 요게 요번에 단결정 양극재라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단결정 양극재는 양극재 중에서도 굉장히 고난도의 양극재거든요. 이것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바로 LG 엔솔에다가 직접 납품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일단 양극재를 일단 1차적으로 커버해서 자기들 차원에서 한 다음에 LG 엔솔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LG 엔솔에다가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첫 번째 계약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 그다음에 SK하고 삼성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공급 계약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아마 틀림없이 공급 계약이 하반기에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러한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이런 리튬 광물 자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보통 일반 양극재 기업에는 이런 사업을 안 해요. 그거는 보통은 에코프로 그룹 같으면 에코프로가 하는 일이거든요. 에코프로 BM이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른 기업이 하게 되는데 또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이런 그 리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스코 홀딩스에서 하잖아요. 구분돼 있는데 이건 코스모신 소재는 리튬 같은 사업도 자기가 직접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자원개발주 플러스 양극재 기업이다라고 하는 그런 플러스 프리미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2027년에 양극재 25만 톤 공급 계획을 갖고 있다. 이것 자체가 지금보다 주가가 한 4배 정도 더 갈 수 있는 어떤 잠재력을 이미 포텐셜을 갖고 있다는 거죠. 포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수면제 먹고 자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좋다는 것입니다. 겁낼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운봉 나와서 조정 좀 받았죠? 그런데 뭐 그거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수 기회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키워드로 쭉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매수가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아까 시초가 이하로 또 말씀을 해주셨고 목표가, 손절 라인 궁금하신 분들은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자세한 또 가격 전략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라인업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의 출연자는요. 주식은 인문학, 바로바로 예능도 잘하시고 수익도 잘 내는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꼭 기억해 주시면서요.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행복한 저녁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